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 오후 5시 반입니다. 동아일보는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달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저음해서 사전 어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보도를 하면서 한미 간에 정보 공조에 이상 기류가 생겼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 전에는 CIA 국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서훈 원장의 카운터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친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만나주지 않는 것은 불신이 있다. 미국 정부가 특히 미국 정보기관이나 안보 라인에서 한국의 국정원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조직이냐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만은 한 몇 주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과 정의용 안보실장을 지칭하면서 거짓말쟁이다, 라이어다 라고 한국 측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기사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 동아일보가 또 양쪽 기사를 썼네요. 무슨 특별한 소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훈, 정의용 두 사람이 바로 작년 3월에 김정은을 만나러 갔었죠. 갔다 와서 곧장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특사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3월 8일입니다. 김정은이를 만났더니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그러면 5월에 만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북핵 문제가 꼬이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정의용 그리고 함께 북한에 갔던 서훈 국정원장 두 사람. 그런데 그 뒤에 김정은을 여러 차례 만나보니까 정의용 특사가 전해준 말이 처음부터 틀렸더라. 김정은은 비핵화할 생각이 없더라. 그런데 어떻게 비핵화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줘서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느냐. 그런 원망 섞인 표현으로 라이어다, 거짓말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이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또 다른 이유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미국의 정보기관, 미국의 안보기관이 이런 국정원을 믿고 정보를 줄 수 있느냐, 만나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압니다. 정보기관의 핵심 정보가 들어가 있는 메인 서버를 열어가지고 국정원이 FBI와 조인트 오퍼레이션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한 사건까지 노출시켜가지고 추적한 사람을 구속 기소하는 걸 보고 FBI나 CIA가 국정원에 정보를 제공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 정보기관은 그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정보기관끼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 사이에는 정보를 교환하는 이 협정이 있습니다. 그 협정 정신은 뭐냐?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는 정보가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적에게 넘어가서도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과연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 CIA 입장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서훈 국정원장이 믿을 수 있습니까?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두 사람이 어느 쪽 편이냐? 김정은 편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편이냐? 아니면
미국 편이냐 했을 때 어느 편이라고 미국 안보 부서 또는 CIA에서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서훈 국정원장을 보필하고 있는 사람이 박선원 특별보좌관입니다. 박선원 특별보좌관. 이 박선원이란 사람은 이 언론에 가끔 부정적으로 노출된 사람이에요. 특별보좌관이니까 이 정무직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이 또 미국과 채널이 있다 해가지고 미국에 갈 때 데리고 가기도 하는데, 우선 박선원 특별보좌관은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이었으니까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5월 6일 그때 천안함 폭침 사건을 한참 조사하고 있던 그 바쁜 김태형 국방장관이 자기 명의로 박선원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한 게 아니라 고소를 했습니다. 뭐냐? 2010년 4월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가지고 박선원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자료,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다.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 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와 항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롤리 미 공보차관보가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오역을 한 겁니다. 크롤리 미 공보차관보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가지고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면 폭침이 아니란 이야기죠. 선체의 결함으로 침몰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과 아니에요. 사실 조작입니다. 사실 조작. 그때 크롤리 차관보의 발언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선체가 침몰한 것 외에 다른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걸 선체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폭침을 부정하는, 그것도 내용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 얌전한 그 참 신사 같은 김태형 국방장관이 참다 못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박선원 씨가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깔고, 다만 그때 완전한 천안함 폭침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크롤리 차관보 이야기를 조작한 것 같지는 않다, 이래가지고 뭐 봐준 겁니다. 그런 적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반미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반미. 조선일보 7월 23일자 기사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박선원 씨는 연세대 82학번으로 반미 학생운동 조직 삼민투를 이끌었고, 주사파 지하 조직 반미 청년의 조직원이었다.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의 배우로 지목돼 투옥되었다. 이렇게 전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극좌 반미 운동권 출신에다가 비서관을 지낸 사람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마치 북한 소행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아니 이런 사람이 지금 서훈 국정원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있어가지고 고급 정보를, 특히 대북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훈 씨 바로 옆에 있는데, 미국 CIA에서 이런 국정원과 정보 교류를 하겠습니까? 고급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면 그게 어디로 흘러갈지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보가 생명입니다. 더구나 북한과의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교전 상대국이에요. 미국의 적대 단체고 한국의 교전 상대인데 반미운동, 주사파 운동을 했다는 전력이 보도된 이 박선원 씨가 국정원의 수뇌부에 있는데 폼페오 씨가 아무리 그래도 구면이 있다 하더라도 서훈 국정원장을 쉽게 만나줄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 사건은 뭘 가리키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북한의 통일전선부장감이라고 일컬어졌던 김연철 씨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을 강행하는 걸 보고 미국이 문재인 정권 상대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반미의 앞장서라는 뜻 아닐까요? 이런 인물을 꼽는 것은 민족 공조를 해가지고 반미하자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을까요? 민족 공조는 북한식 해석으로는 남북한이 손잡고 반미하자는 겁니다. 그걸 우리 정부가 덜컥 받아들였어요. 자, 그게 이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국면이 2017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정원은 미국 CIA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사람 다 바꿔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회복시키려면은 사람 다 바꿔야 됩니다. 사람 다 바꿔야 합니다. 반미적인 사람, 주사파 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 극좌적 성향이 있는 사람, 천안함 폭진 부정했던 사람, 주한 미국 대사관 시설을 공격했던 사람 다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보 교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트럼프 문재인 회담에서 좋은 이야기 덕담 오 같다고 해서 그게 한미 동맹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바꿔져야 해요. 그런데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1년 동안은 김정은, 트럼프가 사이가 가까이 지내는 것 같으니까 한국의 이러한 반미 성향 그리고 친김정은 성향 이것도 덮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미국과 북한이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런 인맥을 가지고 이런 인적 자산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회복할 수 있느냐? 어려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 이념적 유턴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트럼프도 김정은도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될 시점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 회담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턴은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미동맹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실과 과학과 법치를 존중하는 상식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문명세계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 대 문명세계의 대결입니다. 지금 김정은 대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편에 서는 순간 한민족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문명세계를 다 적으로 돌린다는 이 중차대한 순간입니다. 내일 새벽 회담을 지켜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